다음에 7개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받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은 냈는데 받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의문을 풀어 헤치는 방법 7개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 두 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일이냐 그러면 내 자신한테 물어보고 내 안에 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왜 각각의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한테나 물어보고 왜 그 사람한테도 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 방법입니다. 이성적 방법.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또 걸리면 그때 나오는 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점을 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역점이고 시초점이고 이것은 거북점이거든요. 인간에만 국한해서 하지 마라. 한계가 있습니다. 천지자연의 신령한 그 힘을 빌어라. 근데 뭘 먼저 하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초자연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을 한 번만 쳐서 할까? 그러면 또 안 된답니다. 네, 점 치는 분도 수준이 있거든요. 또 당일날 몸이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또 사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점칠 때는 3명을 쳐요. 그러면 결판이 나겠죠. 2대1 다수결로.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점, 이 두 개가 다 좋으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행해도 되겠죠. 근데 2대3으로 바뀐다 그러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인간과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 부딪혔을 때 어떤 걸 우선시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여기서 제일 처음에가 38장이 뭐가 제일 처음에 나왔나요? 1, 5에는 1000입니다. 2, 5, 4는 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수를 줬어요. 사람은 찬성했는데 이게 반대예요. 그러면 큰일 나지 마라. 만약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 반의 일만 하라 그랬어요. 일을 하지 마라. 첫째 큰일 하지 마라. 두 번째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반 일만 하라. 조그만한 일만 하라.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고. 그렇지만 방법은 어땠습니까? 인간이 먼저 3개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2개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충돌했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라. 이제 나하고 타인하고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누구 의견을요? 그렇지. 그래서 아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밖에 사람이니까 객관적이잖아. 이걸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내야 돼. 그냥 신의 뜻에 따르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서경 홍범 구제만 해석법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팔서징이 있습니다. 팔서징.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만납니다. 그럼 그 변화를 읽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제대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이유. 근데 이미 대처가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싹을, 조짐을 봐야 돼요. 그게 서징입니다. 변화의 조짐. 그러면 이끌어가기도 쉽고 막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조짐, 인간의 조짐을 읽어내는 게 서짐입니다. 그래서 무서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어떠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구름이라는 것은 땅하고 하늘하고 교감해가지고 일어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 변화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이 해무리가 지면 어때요? 저녁에 아니 달무리가 지면 그런 게 서진이에요. 구름이 바짝 깔리면 어때요? 무지개가 지면 어때요? 비가 그치잖아요. 그런 게 서진이에요. 그러면 먼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아 무지개가 뜬다. 그럼 비가 그치니까 먼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루 안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그친 다음에 가면 유감스럽게 하루 안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변화를 읽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서 나온 게 세종 때 서운간이라고 천문 관측기관이었죠. 지금 그게 저기 그 보현산에 있는 거 뭡니까? 천문 관측대. 그렇지. 조선의 서운관이 지금의 보현산 천문대. 천문 관측. 네, 자연 안에서 인간이 살기 때문에. 노래 같은 것이 중요하죠. 네, 그 사람의 시대 정신을, 그 사람의 속내를 나타내는 게 노래잖아요. 이런 게 징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됐어, 지금.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어떤 것이 하나만 있어도 오행 중에 하나 기운만 있어도 문제고 오행 중에 한 기운이로 꽉 차도 문제고 한 기운이 전무해도 문제고 조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추구기, 해시계, 작용론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을 실제로 구현한 사람은 그때 관노비였지 않습니까? 장영신.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발탁하지 않습니까? 정조 때에도 규장각, 검서관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정조가 도중에 쓰러지면서 이제 뜻을 펴지를 못했고 가상 같은 분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낸 인재였잖아요. 근데 정조가 쓰러지면서 귀양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종은 성공한 군주, 여기는 미완의 군주로 남은 군주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구복국입니다. 구복국. 네. 9개 복은 뭐냐? 5복이고 극은 6극입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뭘로 다가갈 것인가? 국민에게 뭘 줄 것인가? 5가지 복을 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들한테 뭘 없앨 것인가? 백성들한테 6극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완성입니다. 1오행에서 끝나서 9복국으로 끝나는 게 정치입니다. 1오행 1000, 9복국 인이거든요. 복국하기 위해서 8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8개 과정이 있는데 복국이 없어요. 그러면 미완입니다. 5복은 다 아시다시피 수, 장수하는 것. 9, 생존이 아닌 생활이 충분히 되는 것. 부는 생활입니다. 이건 몸에 관련된 겁니다. 몸에. 이번에는 인간이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강령이 나옵니다. 강, 몸이 건강한 것. 영, 마음이 편한 것. 심신이 걸려있는 게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유어덕이 있습니다. 덕을 좋아하는 삶의 가치. 요즘 말하면 나눔의 삶, 봉사의 삶, 같이함의 삶. 이게 유호덕입니다. 건강하고
생활이 되냐 그러면 다른 존재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존재한테 아낌없이 돌려주는 삶, 유호서. 그 다음에는 언제는 한번 쓰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고종명. 여기에 해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고종명.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 내 목숨 및 다하는 것을 이룰 성자, 완수하는 것. 천수를 살고 마치는 것. 고종명. 사람마다 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젠가 한번 쓰러지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맞춰요. 그게 고종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객사한다고 하냐 그러면 인생 마지막을 내주지 못하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요즘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예, 대문에 들어와서 뭡니까? 객사입니다. 사랑방에서 돌아가셔도 객사입니다. 어디서 돌아가셔야만이 고종명이에요? 안방입니다. 요즘에 고종명 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책무를 다 구현하는 거예요. 장소를 저걸 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나에게 주어진 책무. 그러면 그게 고종명. 길에서 돌아가셔도 고종명. 아파 돌아가셔도 고종명. 크게 봐야 돼요. 예, 소방관이 진압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뭘까요? 명자말로 하면 그건 비명이거든요. 정명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명은 책무거든요. 그것도 고종명. 크게 봐야 돼요. 명을 책무로 봐야죠. 육신에 이걸로 보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요즘 시절은 특히 더 그래요. 이번에 반대로 인간들이 싫어하는 거 있고.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게 제일 먼저 뭐가 나왔나요? 생이 나왔어요. 생. 그 다음에 사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몸의 윤택, 마음의 편안함 이 두 개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럼 육국은 자연히 반대되죠. 장수 아닌 요절. 그렇지. 근데 요절보다도 더 안 좋은 게 흉. 태어나자마자 흉. 그 다음에 이제 요절이 나옵니다. 흉, 그 다음에 단절. 단절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쭉 살아가다가 도중에 딱 끊어져 버린 단절이거든요. 흉은 태어나자마자 가버린 것. 단절은 요절. 중간에 도중에 쓰러지는 것.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 생명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모든 존재나 호생오사라,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한다. 살려주는 걸 좋아하고 죽이는 걸 싫어한다. 그럼 나도 상대한테 그렇게 가면 된대.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는 걸 싫어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게 행복을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적선지가 필요예경이거든요. 살리는 삶, 적선입니다. 죽이는 삶은 부적선입니다. 흉단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흉단절. 그 다음에 질, 아픈 것. 쓰러지지 않는 건 좋지만 평생 아프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 나오네요. 우는 정신적인 괴로움, 스트레스. 건강에도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악. 이때 악은 뭐냐? 악독한 겁니다. 악독한 거. 마음이 독해요. 아주 악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일처리를 유오더 살리는 삶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타 나만 있고 상대는 다 배제시켜도 그게 악이에요.
선은 뭐냐? 자리 이탈.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건 선이야. 아주 도박에 살아요. 나만 드러나고 남은 다 희생양으로 삼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안 좋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약은 그럼 어떤 약이겠습니까? 앞에는 몸이고 뒤에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저 약은 뭔 약입니까? 심야갑니다. 마약은 몸이 야간 것이 아니라 마약은 심야갑니다. 때로는 간극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간극해야 되는데 못 해버려요.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을 못해요. 이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것을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리더는 모든 존재들한테 이 오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오복을 줘야 되고 이 6가지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6가지는 떠나게 해야 되고 이 6가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쓰랍니다. 이게 바로 법 형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선으로 가는 매개체로 썼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주는 게 복지정책입니다. 육국을 없애주는 게 복지정책입니다. 오복으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자력적으로 교육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교육과 의료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기본 의료와 기본 교육을 하게 해줘야 돼요. 세종 때 어떻게 했는가? 아까 노비 그런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관노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출산휴가가 자그마치 100일입니다. 관노비가 100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관노비한테 100일을 주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휴가 하나 그러면 출산휴가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떨궈지니까. 근데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벌써 관노비한테 100일 출산휴가를 줘요. 대단한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생명의 문제가 복인의 극인의 제일 첫 번째 오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에서 일활 시기였거든요. 생존의 문제 해결하는 게 정치의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생존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부과하게끔 정신적 충족을 동시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요즘 그 병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니까. 세종은 돈 없는 사람들 못 가잖아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이라는 것을 편찬합니다. 또 중국 때문에 향약으로 쓰는 겁니다. 별거 아니다, 향자. 외국 마찰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 의서가 중국 의서였으니까 중국 이것들은 약초고 처방이잖아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약재들, 효과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라는 거 이거 써놓은데 향약 집성입니다. 의료 요즘 민영안이 아니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종이 왔다면 어떤 민영 의료 정책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삼포 시절이지 않습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예전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늦게 한 분들이 있잖아요.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래 세종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노처녀, 노총각 짝 맺어주기 대의가 있어요. 세종 때 그걸 시행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해줘요. 그 자립 기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짝만 지어주면 헤어지기가 십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인 토대가 있으면 그놈을 발판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짝 짓기와 함께 최소한의 것을 갖춰줍니다. 이게 과거의 정책이라고 그냥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절에도 세종의 이런 정책, 과거의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걸 홍범구주로 하는 이유도 뭐냐면 세종을 예를 든 이유도 이것 때문에 들었습니다. 우리 동양의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정책 리더론이 있었다 이걸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왕 과거 가는 과거를 통해서 의지할 인자, 통할 인자, 따를 인자 출해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어떻게 열을 젖혀갈 것인가 미래의 답을 추측 알아내고 시행하기 위해서 정치는 평입니다. 나만 우리만 아니라 편천한 모든 존재들이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게 동양 정치의 본연입니다. 이걸 맹자는 왕도 정치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서양 열강에 비해서 욕을 더 먹는 이유. 표면에 이게 깔려 있어서 무력으로 안 했어요. 문화로 했죠. 사상으로 했죠. 서양 제국주의는 가서 탱크로 가서 총칼로 가서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평의 정신 때문에 그 평이 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는 이 평이 정치의 제일 모델로 살아나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홍범구주가 큰 틀을 치는데 요긴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문제로 접어들었을 때는 중용의 구경 이게 좋아요. 그 사람을 9부류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자신부터 해서 외국 원수들에게 관계까지 싹 해놓은 게 서경의 구경장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말하는 게 주역개사전의 구덕삼진계예요. 9가지 덕을 세 방법론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경에 가면 음악과 같이 연계하면서 음악이 인격 도야의 중심축이거든요. 감정풀이만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음향을 같이 견주는 9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3가지 항목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급액할 수 있고 6가지를 하면 한 제후 노릇 할 수 있고 9가지 하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이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4개가 글자가 4글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틀을 다뤄놨기 때문에 리더론으로 평화론으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좌표를 새롭게 정의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서경을 마치고 다음 월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하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진을 들어가십시오.